자 볼게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했던 리뷰 중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리뷰가 있습니다. 바로 두 줄의 상징이었죠. 제네시스에 관한 리뷰였는데 GV80을 리뷰를 해봤었지만 찐은 저희가 좀 감춰두고 있었습니다. 찐이 따로 있었거든요. 형만한 동생 있다. 스승이 이기는 제자 있다. 청출어람의 대명사 GV70을 소개합니다. 따끈따끈한 GV70을 가져왔는데 이 색깔이 약간 푸른빛 도는데 이거 약간 무광이잖아요 지금. 예. 세레스 블루. 이게 세레스 블루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화면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약간 회색 혹은 좀 은색으로 좀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반사되는 이 후광이 파란색으로 보여요. 가까이서 가보면 약간 파란빛이 진짜 세레스 블루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컬러는 실제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화이트다, 화이트 펄이다, 혹은 뭐 블랙이다, 블랙 펄이다. 그럼 대충 좀 상상이 되는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색은 직관적인 파란색은 아니에요. 직관적인 파란색은 아니고 굉장히 좀 은유적인 푸른빛이 돌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있어요. 이 색깔에 대한 호불호보다는 이건 지금 무광이잖아. 무광이지. 형은 무광 어때요? 나는 크롬과 무광은 최고의 조합이라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거는 단언할 수 있어. 아니 멋있지. 멋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형은 차를 어차피 관리 별로 안 하는 사람이고 저는 차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새 차가 너무 힘들어요. 무광이? 네. 저는 차를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자동 세차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자동 세차 돌리면 안 돼요. 단기스가 상처 나서 티가 엄청 많이 나요. 이게 랩핑된 게 아니잖아. 아니야. 순정. 랩핑된 게 아닌데 무광 오너분들이 계시면 한번 좀 경험을 좀 달아주세요. 실제로 어땠는지. 저희가 받은 거는 세레스 블루인데 보기에는 정말 이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관리하시기에는 얼마 정도 불편하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GV70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요? 왜요? 닉네임이 있잖아요. 닉네임 뭐야? 조선의 마칸. 조선. 알지. 뒤에가 마칸이랑 딱 이렇게 궁뎅이가 살짝 똑같지 않아요? 조마칸. 조마칸. 근데 이제는 조선의 마칸이라는 별명. 뛰어넘었어. 이 조선의 마칸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류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이 아류작이라고 하는 판단, 그 세간의 평을 뛰어넘어서 이 나름대로의 네임에, 이름에 가치가 부여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봐야 될 건 뭐냐면 제네시스 많이 했잖아요. 네. 과연 이 차가 패밀리카에 어울리느냐, 우리 채널의 약간 정체성, 그렇지. 패밀리카에 이 GV70이 어울리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위주로 봐주세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채널은 뭡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패밀리카를 찾아서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차를 아이, 엄마, 아빠가 탔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공간을 느끼고 아이 짐이 얼마나 들어갈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면 뭐 패밀리 룩이죠. 크레스트 그릴이 들어있죠. 두 줄. 제네시스는 두 줄. 이 크레스트 그릴이 들어감으로써 훨씬 더 입체감을 주고, 그리고 세련되구나. 이것만 봤을 때는 바뀌었네 했거든요. 내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전 버전도 볼 거잖아. 비교를 해봐야 돼. 좀 올드해 보인다? 그거야. 이거 약간 영해 보여. 만약에 GV70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릴이 들어갔으면 아이돌이 나왔는데 이름은 우리 아버지 조남 같은 느낌. 그 시대에 맞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그릴도 그 시대에 맞는, 이 크기에 맞는, 이 정체성에 맞는 그릴이 있는데 굉장히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앞 라인을 오면 쭉 부드럽게 떨어지는 이 라인과 그 다음에 역시 제네시스는 두 줄이라고 하는 요 상징성, 요 패밀리 룩을 최대한 살렸고요. 밑에 오면 다른 GV 시리즈랑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에어 덕트도 여기 있고, 요거는 막혀 있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실제로 공기가 들어가는 주입구고요. 자, 옆으로 한번 가보시죠. 옆으로 가보시면 라인이 보통 SUV 차량의 후드를 본네트라고 하죠. 여기를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는 디자인을 하기가, 과감하게 이렇게 쭉 떨어뜨리는 디자인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GV70은 쿠페감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가 쭉 떨어집니다. 옆라인을 봐봐. 옆라인 옆에 가서. 그리고 뒤에 가다가 여기가 다시 싹 떨어지는데 약간 동그랗게 되잖아요. GV80은
각을 많이 좀 주고 아주 매끈하게 쭉 떨어진 라인을 표방을 했다면 GV70부터는 조금 더 영하고 세련되고 조금 더 덜 부담스럽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디자인을 한 건지 캐릭터 라인이 여기서 쭉 가서 이 캐릭터 라인도 되게 참 특이한 게 여기에 캐릭터 라인이 두 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언뜻 보면 두 개의 줄이 살아서 뒤에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 캐릭터 라인 어디까지 간다? 뒤에 있는 후미등.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GV80 때 옆에 윙커 있었잖아. 윙커 있었죠. 두 줄 윙커. 근데 그게 없어. 아 여기 그러네. 여기가 없네. 사이드에 이제 윙커 깜빡이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이게 지금 항아리처럼 부드럽게 떨어지면서 캐릭터 라인으로 포인트를 줬단 말이죠. 여기에 윙커를 넣음으로써 디자인이 좀 훼손된다고 느꼈던 것은 아닐까. 그런 느낌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후면부 트렁크로 왔는데 일단 느낌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보통 이 위치에 서가지고 이 뒷 유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 얼굴이 좀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각이 너무 누워 있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보여. 아 맞네. 이 각이 꽤 누워있네요. 그러니까 하늘이 보여.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감하게 라인을 눕혀놓은 특징이 바로 GV70이 되겠습니다. 바뀐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뭐요? 일단 턴 시그널이 아 요거 얘기 많았지. 원래 여기 있었잖아. 근데 위로 올라왔다. 이게 이제 시인성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차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쫙 갖다 붙이면 깜빡이를 안 켜는 거야. GV70이.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인성의 문제도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이게 맞냐. 리어 램프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 깜빡이를 여기다 얇게 넣어야지 거기다 넣는 게 맞냐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적극 반영해서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에서는 이 안으로 이제 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뀐 건 저 머플러 머플러 또 없어졌죠. 없어지고 두 줄로. 이게 원래 GV70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얘기를 많이 하시던 게 세로형 머플러였거든요. 양쪽에 듀얼 머플러로 세로형이 박혀 있고 이제 그 위에 모델 스포츠 모델은 둥근 형태의 동그란 머플러가 박혀 있었는데 머플러가 이제 안으로 매립이 되면서 이 자리에 이제 그릴, 크레스트 그릴하고 똑같은 모양의 방패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것도 스포츠 패키지를 집어넣으면 머플러가 생기긴 해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그 세로형을 약간 뒤집어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은. 맞아요. 그거보다는 사실 이게 낫지 않나 나는 그래요. 저도 이 느낌이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사실 이전 거보다는 좀 더 저는 이쪽을 선호합니다. 뭐 다른 차량들도 그렇지만 좀 느리게 열려요. 근데 이게 패밀리카로서는 왜냐면 소리가 먼저 나고 나서 피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준다. 그런 면에서는 안전적인 사양에서도 충분히 좀 배려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야 요거예요. 요거 트렁크 좁지 않습니다. 이 깊이 자체는 정말 좁지 않고, 문제는 뭐냐?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덕분에 상당히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형의 말에 나는 살짝 동의를 못 하겠는 게 네. 작지 않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거는 작지 않다니까? 작아. 이거는 작지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작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너무 작아져.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저 바퀴의 그 공간이 여기 휴라치 커버. 그래서 그런지 이 전체적인 공간이 너무 좁아 보여요. 사실 GV70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겪게 될 부분, 트렁크가 좀 고민된다 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깊이는, 이거는 그렇게 좁지 않아요. 깊이는. 문제는 높이입니다. 높이가 많이 좁다 보니까 내가 아이가 몇 명이냐,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짐이 얼마나 평균적으로 필요하느냐를 반드시 한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둥이 부모로서 트렁크 공간이 좁은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어요. 형 지금 유모차 있지 않아요? 우리 뉴나에서 갖고 온 거? 있죠. 이거 혹시 한번 넣어볼 수 있어요? 넣어볼까요? 네. 오케이. 차키 어디 있어요? 뒤에 있지. 빨리 갖고 와. 미리 얘기하든지. 자,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뉴나 유모차, 이거를 이제 뭐야 마이 지저스, 이렇게 쉽게 접혀버리다니 역시 뉴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집어넣으면 좁지 않아. 카시트 한번 넣어볼까요? 카시트 넣어보시죠. 자, 우리 바구니 카시트. 피파 넥스트. 또 뉴나는 유명하죠. 바구니 카시트가. 이거는 이제 베이스에 꽂아서 여러분들이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애기 옮길 거 없이 그대로 베이스에 꽂으시면 되는데 이것까지 넣어도 사실 공간은 충분합니다. 뭐가 문제다? 이 위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위에 추가적으로 뭘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잘려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짐을 넣으실 건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개 넣으면 이제 사실 뭐 다른 짐들을 넣는다는 것은 어렵겠네요. 어렵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넣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넣으면 공간이 꽤 생겨요. 여기 애기 가방 넣고 여기 사실 유모차 하나 정도는 더 여기다 반대로 포개해서 넣을 수는 있거든요. 바퀴가 일로 오게 해서 X자로. 그러면 이거다. 공간은 우리가 여태까지 리뷰했던 이 정도 급에서는 비슷한데 좁아 보이기도 하고 높이도 작고 네. 그래서 문제인 거지. 사실 물리적인 공간이 그렇게 엄청 좁지는 않은 거네요. 많이 좁다? 그거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같은 걸로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다만 모양이 이러다 보니 높은 거를 여러 개 넣을 때는 불편할 수가 있다. 그리고 확실히 좁아 보인다. 그리고 옆에 휠 커버가 있어서 네. 이건 실제로 좁다. 그렇죠. 여기 이제 휠하우스 위를 덮고 있는 요 커버 쪽 때문에 조금 더 손해를 보는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좁은 트렁크 공간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기에는 실제로 넣어보니 나쁘지 않습니다. 2열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2열은 키가 커진 느낌이에요. 키가 커진 느낌이라고요? 자, 보세요. 암레스트 위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암레스트가 되게 낮아. 그리고 천장이 머리 닿을 정도는 아니에요. 다행히 제가 우려했던 것만큼 이 2열이 꺾이는 쪽이 C필러 뒤부터 꺾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필러 앞에 있는 제 머리가 닿진 않습니다. 그런데 1열 시트도 포지션이 되게 낮아. 그래서 2열에 딱 앉아보니까 내 키가 커졌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되게 낮아 보여요. 다른 것들이. 1열의 시트의 어깨 부분이 가슴보다 약간 밑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키가 되게 커진 것 같아. 그거를 반대로 말하면 앞에 시야는 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이, 너무 좋지. 이거는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보여요. 가려지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지금 1열을 공간을 좀 줄여놨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1열을 저 앞으로 당겨놨다. 연 PD 들어와요. 출동. 대한민국 평균 여성의 키에 가까운 우리 연 PD님의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뭐야? 조정이 필요 없어? 그러네. 좁아 보이는데 안 좁네. 야, 그 GB70이 이게 약간 마술 같은 차다. 마법 같은 차다. 아니, 지금 되게 좁아 보이는데 또 안 좁아. 지금 안 좁다는 거잖아. 전혀 이렇게 남는데? 주먹 하나 들어가겠는데? 잠깐, 그러면 연 PD 맨 뒤로 보내봐요. 어디까지 오니? 우와, 이렇게까지 뒤로 온다고? 끝까지 가는 거야. 맨 앞자리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인 하승진 선수가 앉는다면 뒷자리는 상당히 좁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형이 좀 어느 정도 앉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한번 조정해봐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지. 나는 심지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주먹 2개 정도 들어갈 정도 빼놓은 상태에서 뒤로 지금 비스듬하게 누운 거예요, 제가. 상당히 준수한, 아니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공간은 분명히 확보가 된다. 중요한 건 성인이 탔을 때 기준이고 아이를 태울 수 있는 카시트를 꼽았을 때는 또 다를 수는 있어요. 카시트를 한번 꼽아볼까요? 카시트를 꼽아보고 패밀리카로서 공간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피파넥스트를 꼽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지금 나왔어.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면 절대 안 되죠.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촬영이니까 베이스를 꼽는다고 치고 넣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게 여러분, 만약에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하면 1열 시트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옵션을 꼭 넣으세요. 이게 정말 1000만 원이 아닌 이상은 저는 꼭 넣으라고 말씀하시고 싶어요. 특히나 패밀리카에서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트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1열의 시트가. 이때 저기를 막 만질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운전석에서 그냥 편안하게 당기고 밀고, 요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아이소픽스는 이 시트 안에 좀 메모리 되어 있는데 난이도 5개 중에 4개 정도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보이지가 않거든. 보이지가 않아서. 근데 뭐 막상 꽂으면 똑같습니다. 꼽았어요? 끝났죠? 아 진짜?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왜요? 처음에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좀 힘들 수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 아이소픽스 요 버튼이 있어요. 요 식별할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위치가 아이소픽스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요, 구멍 밑에다가만 밀어 넣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끝. 우리 애가 자고 있는 이 카시트를 꽂으면 끝. 어때요? 껴봐보니까. 아이스픽스 난이도 자체는 초보자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한 별 3개 반에서 4개 정도. 그런데 이 별을 급격하게 낮출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이 차에는 있죠. 아, 워크인 디바이스. 요거 하나로 난이도가 한 별 2개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이거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이걸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올 수 있는지 위치 조정하고. 너무 편하다 이거 있으니까. 패밀리카로서의 GV70은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흠잡을 게 없어요. GV70은 5인 가족은 안 돼요. 4인 가족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흠잡을 수가 없어요. 4인 가족, 제가 봤을 때 패밀리카로서 GV70은 4인 가족 기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열에 탔는데요. 2열을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일단은 또 GV80하고 비슷하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뱅앤올룹슨과 같이 합작을 하면서 나온 건 여기 위에 이 동그란 요 컨트롤들이 있죠. GV80 때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이 어쿠스틱 컨트롤에서 정반대되는 소음을 쏴주면서 이 불편한 소음을 상쇄시켜주는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어떤 리뷰를 봤는데 차주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탔는데 차 안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기분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요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지난주에 X1 했죠? 지난주에 컨트리밍 했죠? 진짜 제가 2열에 앉았을 때 물론 딜러님이 계시고 차주분이 계셔서 막 더 세게는 말 못했는데 진짜 승차감이 별로 안 좋다 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2열에 형 지금 타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2열 승차감이 딱딱한 면은 좀 있어요. 분명히 저희가 탔던 X1이나 뭐 컨트리맨에 비해서는 훨씬 부드럽고 흡수를 해주는 느낌은 강하죠. 하지만 이게 저희가 기대하는 삭제됐다, 없어졌다, 요철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는 굉장히 평범하고 준수한 정도? 요철이 아예 없어진다는 느낌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패밀리카로서 이 차의 승차감을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자면 어떨까요? 사실 이 차가 크지 않다 보니까 크지 않은 차에서 제가 느끼는 단점들은 분명히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차체가 좀 좁다 보니까 코너를 돌 때 약간의 어떤 쏠림 현상, 밑에 있는 요철들이 그대로 차체를 타고 올라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유독 더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아반떼 크기의 사이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승차감, 거기에 약간 플러스 2점 정도를 좀 주고 싶은 느낌? 왜냐? 정말 정숙해요. 진짜 정숙하고 이 정숙함 덕분에 밖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 지수가 확 떨어지고, 산타페 소렌토에 비해서는 차량 크기는 작지만 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확실하게. 자, 오늘은 두 줄의 대명사 제네시스, 그 중에서도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고 실제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GV70을 저희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럭키 세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숫자 7이 주는 의미, 그 다음에 그 무게가 있는데 GV70은 저도 오늘 처음 타봤는데 그 무게감에 잘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패밀리카로서 GV70을 고려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리뷰를 보시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패밀리카를 찾는 그날까지 저희 차볼게요는 계속해서 카시트를 들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차볼게요.